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함께 지켜드리는 의사 빈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선생님, 분명히 약을 잘 챙겨 먹고 있는데 왜 상태가 나아지질 않죠? 이 말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약을 함께 복용하게 되죠.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위장약, 통증 완화제까지. 그런데 문제는 약을 잘 챙겨 먹는다는 것이 꼭 올바르게 복용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 꾸준히 복용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소한 습관 하나가 약의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심지어 부작용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별표 약 복용 시 주의해야 할 실수 4가지 별표를 차근차근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약은 우리의 몸을 돕는 도구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는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 역시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정말 사소한 차이 하나 때문에 몸 상태가 달라지는 걸 자주 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아마 나도 그런 실수를 했구나 하고 깜짝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가장 흔한 실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식사와의 관계를 무시하고 약을 먹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약을 손에 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밥 먹고 나서 아무 때나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혹은 배고플 때 먹으면 속이 불편해서 그냥 밥 먹은 뒤에 전부 한꺼번에 먹어요. 하지만 모든 약이 식후에 먹는 건 아닙니다. 약마다 흡수되는 방식이 다르고 위장에서 작용하는 과정도 다르기 때문에 식전, 식후, 공복 이런 구분이 존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위장약 중에는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은 식사 30분 전에 복용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식후에 먹으면 음식이 이미 들어가 있어서 약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일부 진통제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NSAIDs는 공복에 먹으면 위를 자극해서 속쓰림이나 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식후에 복용해야 하죠. 저는 진료할 때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약도 사람처럼 성격이 있습니다. 어떤 약은 먼저 들어가서 자리 잡고 있어야 하고 어떤 약은 밥과 함께 들어가야 편안히 작용합니다. 이 말을 들은 환자분들이 미소를 짓곤 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이해 하나가 몸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약을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어지럽거나 머리가 살짝 띵한 느낌. 그럴 때 이 약이 안 맞나 보다 하며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약이 문제가 아니라 복용 타이밍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은 70대 여성 환자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당뇨약을 꾸준히 드시는데 자꾸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된다고 하셨죠. 알고 보니 그분은 약은 식전에 먹어야 흡수가 잘 된다는 말을 듣고 모든 약을 식전에 드시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그분의 약 중 하나가 위를 자극하는 성분이었던 거죠. 복용 시간을 식후로 바꾸자 바로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그 환자분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약 하나 바꾼 것도 아닌데 몸이 이렇게 편해질 줄 몰랐어요. 바로 그겁니다. 약을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약은 의사의 설명서뿐 아니라 몸의 반응으로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몸이 불편하다면 그냥 참지 마시고 꼭 의사나 약사에게 말씀하세요. 복용 시간을 조정하거나 복용 방법을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건강이 훨씬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자주 일어나는 실수를 이야기해 볼까요? 그건 바로 다른 사람의 약을 함께 복용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서 이런 일 종종 있죠. 나도 그 약 먹었는데 괜찮았어. 너도 먹어봐. 특히 통증이나 불면증, 소화불량 같은 증상일 때 이런 일이 자주 생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같은 증상이라도 원인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어깨 통증이 단순 근육통이라 진통제를 드시면 괜찮을 수 있지만, 다른 분은 관절염이나 신경통 때문에 같은 약을 먹으면 증상이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약물마다 작용하는 장기나 배설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안전한 용량이 다른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만난 60대 남성 환자분이 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친구가 주던 약을 복용했는데 며칠 뒤 콩팥 기능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 약에는 신장을 자극하는 성분이 들어있었는데 그분은 이미 만성 신부전이 있었던 겁니다. 결국 입원까지 하셨죠.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친구가 준 약이니까 괜찮을 줄 알았어요. 병원 갈 시간도 없고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분들의 현실을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는 좋다고 소문난 약, 누가 먹고 좋아졌다던 약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별표 그 약이 나에게도 좋은가? 별표라는 질문은 꼭 던져야 합니다. 약은 음식과 달리 개인차가 큽니다. 혈압, 체중, 간과 신장 기능, 복용 중인 다른 약들, 이런 요소들이 모두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절대 다른 사람의 약을 함부로 드시지 마세요. 이 두 가지 실수는 특히 60세 이후에 매우 흔하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인식만 바뀌면 언제든 고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약은 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을 도와주는 동반자이자 현명하게 사용해야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약 복용에서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언제 먹느냐와 누구의 약이냐? 이 두 가지만 바로잡아도 여러분의 몸은 훨씬 안정적으로 반응할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자주 간과하지만 정말 중요한 또 다른 실수들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의 약 복용 습관이 훨씬 안전하고 현명해질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즉 약을 언제 먹느냐와 누구의 약을 먹느냐만 바로잡아도 건강은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약을 너무 믿는 것, 즉 약만 먹으면 다 나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 자주 일어나는 실수는 약을 생활 습관보다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생님, 이 약 좀 더 센 걸로 바꿔주세요. 아무리 먹어도 혈압이 그대로예요.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 대부분 멈칫하십니다.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혹시 밤늦게 짜게 드시진 않으시죠? 요즘 운동은 하시나요? 그러면 대답이 돌아옵니다. 아, 요즘은 추워서 그냥 집에만 있죠. 사실 약의 효과는 단독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약은 몸이 제 기능을 회복하도록 돕는 보조장치일 뿐이지 근본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혈압약을 먹으면서 매일 짜게 먹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약은 마치 고무줄을 늘렸다가 다시 놓는 것처럼 일시적인 효과만 냅니다. 제가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3세 남성분이셨는데 10년 넘게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혈압이 늘 150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었죠. 검사를 해보니 간이나 신장은 괜찮았는데 생활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그분은 아침에 김치찌개, 점심에 짜장면, 저녁에 된장국과 젓갈, 소금기가 있어야 밥이 넘어가요 하시더군요. 그래서 약을 아무리 바꿔도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분과 저는 작은 약속을 했습니다. 하루에 딱 15분만 걸으시고 김치나 젓갈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자고요. 2달 뒤
혈압이 130대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그분이 웃으며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약보다 선생님 말이 더 세네요. 저는 웃으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약이 세진 게 아니라 선생님 몸이 약을 도와준 겁니다. 이처럼 약은 도와주는 친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친구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환경이 바로 생활습관이죠. 당뇨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을 열심히 먹는데도 혈당이 잡히지 않는 이유는 식사량이 많거나 단 음식을 자주 드시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3번 약을 먹어도 3번이 식사에서 설탕이나 과일을 과하게 섭취하면 혈당은 계속 오르락내리락하게 됩니다. 그 결과 피로감과 어지럼증,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혈관 손상이 나타납니다. 약은 우리 몸을 조정하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 조정이 지속되려면 몸의 리듬이 생활 속에서 함께 맞춰져야 합니다. 즉, 약은 기둥이고 생활 습관은 집의 벽입니다. 기둥만 튼튼해도 벽이 무너지면 결국 집은 기울어집니다. 저는 종종 이런 비유를 합니다. 약은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내리막길에서는 필요하지만 평지에서 계속 밟으면 차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즉, 약은 조심스럽게 그리고 현명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 4번째 실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약을 임의로 끊거나 용량을 마음대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처럼 만성질환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 흔합니다. 요즘은 혈압이 괜찮은데 잠깐 안 먹어도 되겠죠? 혈당이 낮게 나왔으니 오늘은 빼먹어야겠어요. 이런 생각이 바로 문제의 시작입니다. 우리 몸은 약에 적응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혈압약을 예로 들어볼까요?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하면 혈관이 안정되고 심장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며칠만 약을 끊어도 혈압이 갑자기 튀어오릅니다. 이걸 리바운드 현상이라고 합니다. 즉, 몸이 갑자기 왜 약이 안 들어오지? 하며 스스로 조절 능력을 잃는 거죠. 저는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한 번은 68세 남성분이 명절 동안 약을 두고 내려오셨습니다. 3일 정도 안 먹어도 괜찮겠지요? 하시더니 다음 주에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혈압이 200이 넘고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쓰러지셨죠.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그분은 퇴원 후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절대 약을 빼먹지 않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당뇨약을 반으로 쪼개서 드셨습니다. 효과가 너무 세서 어지럽다며 스스로 용량을 줄인 거죠. 하지만 혈당이 급격히 요동치면서 오히려 피로가 심해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어지럽다고 느낀 이유는 혈당이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약을 끊으면서 몸의 균형이 깨져 생긴 일시적 반응이었습니다. 약의 용량은 몸무게, 나이, 장기 기능, 복용 중인 다른 약까지 모두 고려해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의사나 약사 외에는 그 기준을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약을 줄이거나 끊는 결정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한 뒤에 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약을 중단할 때는 단계적으로 줄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신경계 약이나 수면제, 스테로이드제 같은 약은 갑자기 끊으면 금단 증상이나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약은 계단처럼 내려와야지 낭떠러지처럼 떨어지면 안 됩니다. 즉, 천천히 줄이고 몸의 반응을 관찰하며 의사와 함께 조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약을 끊을 때 느끼는 두려움은 이해합니다. 이걸 평생 먹어야 하나요? 언제쯤 약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은 평생의 짐이 아니라 평생의 안전벨트입니다. 언제 벨트를 풀 수 있을지는 도로가 얼마나 평탄한가에 따라 다르죠. 몸의 상태가 좋아지고 생활 습관이 안정되면 의사가 알아서 벨트를 풀어줍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약을 믿되 맹신하지 마시고 약을 조심하되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약은 의사와 함께 다루는 도구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 번째와 네 번째 실수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약보다 중요한 건 몸의 리듬을 함께 돌보는 습관이라는 것. 그리고 약은 끊는 것도 줄이는 것도 혼자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마음속에 꼭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오늘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면서 여러분의 약 복용 습관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마음가짐과 실천법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 중 가장 따뜻한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식사와의 관계를 무시한 복용, 다른 사람의 약을 무심코 함께 먹는 일, 생활 습관보다 약을 먼저 믿는 태도, 그리고 마음대로 약을 끊거나 줄이는 행동. 이 네 가지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우리 몸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작은 균열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 모든 건 오늘부터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약을 복용한다는 건 단순히 알약을 삼키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건 나의 몸을 이해하고 내 삶의 리듬을 관리하는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약은 의사와 환자, 그리고 몸 사이의 대화입니다. 그 대화를 제대로 이어가기 위해선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한 어르신 환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약을 먹는 게 이제는 버릇이 돼버렸어요. 그냥 기계처럼 먹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이렇게 대답드렸습니다. 선생님, 약은 습관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나와 내 몸이 더 오래 함께하기 위한 약속이죠. 여러분, 약은 신뢰로 작동합니다. 몸이 약을 믿고, 약이 몸을 돕고, 의사가 그 둘을 연결해주는 것. 이 세 가지가 어긋나면 약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약은 믿음의 다리입니다. 하지만 그 다리는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합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나는 약을 오래 먹어서 이제 몸이 약해졌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약이 약한 게 아니라 몸이 약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몸은 늘 회복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을 도와주는 게 바로 약이죠. 다만 그 힘을 되살리는 건 결국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약을 대하는 자세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약이 나를 고친다 해서 나는 약과 함께 나를 돌본다로. 이 생각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작은 습관을 제안 드릴게요. 매일 약을 드실 때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약은 오늘 내 몸을 지켜줄 친구다. 그리고 약을 삼키며 천천히 물 한 잔을 마시세요. 그 짧은 순간의 마음가짐이 몸의 반응을 놀랍도록 달라지게 합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약을 복용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약효가 빠르고 부작용이 적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신체의 자율신경과 면역 반응이 조화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즉, 마음이 편안하면 약도 제 역할을 더 잘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약을 관리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약을 한꺼번에 보관하시거나 알약을 섞어서 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약은 햇빛, 습도, 온도에 민감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약을 부엌 근처나 욕실에 두면 안 됩니다. 습기로 인해 성분이 변질되거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죠. 가능하면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라벨이 보이게 보관하세요. 그리고 복용 시간대별로 약통을 나누면 훨씬 편리합니다. 요즘은 약을 자동으로 정리해주는 약 캘린더 상자도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칸이 나뉘어 있어서 헷갈리지 않게 도와줍니다. 또 스마트폰으로 알림을 설정해두면 깜빡하는 일도 줄어듭니다. 작은 기술의 도움을 받는 것도 훌륭한 건강관리의 한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서 고민하지 않는 겁니다. 약을 먹고 나서 몸에 이상이 있거나 어지럽거나 속이 불편할 때는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어르신들 중엔 괜히 귀찮게 할까봐 라며 참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의사에게 알려주는 건 귀찮은 일이 아니라 몸의 신호를 전달하는 가장 현명한 행동입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제가 진료 중에 가장 듣기 좋은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약 덕분에 마음이 편해요. 이 말에는 단순히 증상 완화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내 몸과 화해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병과 싸우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운 거죠. 여러분, 건강은 싸움이 아닙니다. 건강은 협력입니다. 몸과 마음, 약과 습관, 그리고 여러분의 의지가 하나로 이어질 때 진짜 회복이 일어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몸의 신호를 더 세심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건 약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건 오히려 몸의 언어를 들을 줄 아는 지혜입니다. 약은 그 언어를 번역해주는 통역사입니다. 오늘부터 약을 단순히 삼키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대화를 듣는 시간으로 바꿔보세요. 그 순간 약은 더 이상 차가운 알약이 아니라 따뜻한 안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약을 잘 먹는다는 건 자신을 돌보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장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손에 쥔 약 하나를 바라보며 이렇게 다짐해보세요. 오늘도 내 몸을 위해 좋은 선택을 한다. 그 선택이 하루하루 쌓이면 70세든 80세든 여러분의 몸은 다시 젊어집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건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약을 올바르게 먹는 것, 몸의 신호를 귀 기울이는 것, 그리고 내일을 위해 오늘을 사랑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삶은 훨씬 더 가벼워지고 행복해질 겁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의사 빈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고 따뜻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건강은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